한국은 파괴적인 나라. 라고 일갈한 폴란드 여성이 한국 남성으로부터 참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니콜라예요. 저는 33살이고 제 인생은 과학, 국방,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릴 때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저는 그 중심에 서 있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폴란드는 역사가 깊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온 강한 나라인데 제가 자라는 동안 그 이야기들이 항상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은 오늘날 저를 만든 중요한 요소였고 덕분에 저는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해요. 저희는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일은 정확함과 세심함이 요구되고 끝없는 노력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직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걸어온 여정,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제 인생이 한국과 얽히게 된 순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랬죠. 한국은 빠른 성장, 기술 발전, 그리고 도전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한 나라인 것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나라가 실제로 어떤 곳인지 잘 몰랐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뜻밖의 놀라움을 선사하잖아요. 저의 이야기는 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폴란드와 한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 프로젝트는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해온 첨단 자주포 시스템인 K9 썬더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폴란드는 이 시스템을 구매하고 자국의 국방 요구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 팀의 일원으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맡게 되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을 시작하게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프로젝트 때문에 저는 몇 달 동안 폴란드와 한국을 오가며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출장처럼 들렸어요. 이전에도 일을 위해 때로는 개인적인 이유로도 여러 번 여행을 했으니 그렇게 큰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 수 없는 호기심, 어쩌면 설렘까지 느껴졌어요. 그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다른 곳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기도 다르고 높은 빌딩들이 세련되게 서 있었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속에는 질서가 있었어요. 압도당했지만 좋은 의미에서 그랬어요. 이곳은 외국이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저는 서울에 머물렀는데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어요. 밤에도 불빛이 가득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바쁜 비즈니스맨들, 무리지어 다니는 학생들,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 저녁을 즐기는 가족들까지.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도시를 걸으며 그 모든 것을 느끼려고 했어요. 음식, 문화, 역사 등 배울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단순한 관광은 아니었어요.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촉박한 마감일과 높은 기대치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K9 썬더 자주포 시스템의 수정 작업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죠. 한국팀은 정말 프로페셔널했고 그들의 근면한 태도에 감탄했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집중력이 뛰어났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의지가 강했어요. 저는 팀에서 몇 안 되는 외국인이었고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느낌도 들었어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그들의 관습도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적응해 갔어요. 동료들이 저를 배려해 주었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세세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동료들이 저를 전통 한식 식사에 초대해 주었을 때예요. 서울의 수많은 골목길 중 하나에 숨겨진 작은 식당이었어요. 그 식사는 제가 지금까지 맛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어요. 아주 강렬한 맛이었고 제가 익숙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작은 접시에 담긴 여러 반찬들, 그리고 항상 곁들여지는 김치. 처음에는 그 맛이 낯설었지만 식사를 계속할수록 점점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 덕분에 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폴란드가 아닌
마치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날이 가고 저는 프로젝트에 점점 더 몰두하게 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들이 주어졌고 저는 단지 국방 시스템에 대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제 세계관이 넓어지고 있었고 국경을 넘어 배우고 탐험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앞으로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설렘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이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임을 느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초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받아들인 문화, 그리고 배운 교훈들. 그 시간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끄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저에게 그 여정은 한국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마치 새로운 세상과 고대의 세상에 동시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내려다본 도시는 끝없이 펼쳐진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고풍스러운 사찰이 뒤섞인 모습이었죠. 그 대조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현대 건축물이 수백 년 된 궁궐 위에 우뚝 서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이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이라고 자주 표현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신선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고 그와 함께 묘한 흥분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임무는 폴란드를 위해 K9 썬더 자주포 시스템을 개량하고 개선하는 것이었지만 이 넓은 도시를 바라보며 한국은 기술적 지식 이상의 무언가를 저에게 가르쳐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여정을 혼자 하진 않았어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마자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마자는 한국에 오래 머물고 있던 같은 폴란드인이었어요. 그녀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국방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예리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자는 몇 년간의 압박감 속에서 쌓아온 경험 덕분에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고 저는 그녀의 그런 점에 즉시 매료되었어요. 우리는 금세 친밀한 동료가 되었고 폴란드 맞춤형 자주포 시스템인 K9PL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일을 함께 맡았어요. 우리의 일은 매우 까다롭고 정확함을 요구하는 일이었지만 마자의 전문성 덕분에 모든 것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녀는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분석해냈고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개선할 부분을 찾아냈어요. 우리는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며 강력한 팀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단지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 문화, 전통, 그리고 사람들로 저를 감싸 안았어요. 이곳의 모든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사람들의 인사하는 방식에서, 일할 때의 세심한 태도에서, 그리고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존중과 규율, 그리고 끈기가 엿보였어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그들의 군사기술 발전이 단지 혁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었어요. 정밀하고 강력한 K9 썬더 시스템은 한국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미래를 내다보며 결단력 있게 그리고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그들의 자세를 말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저에게 일시적인 고향이 된 이 나라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마자와 저는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의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던 중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주였죠. 우리는 계획에 몰두하고 있던 중 폴란드 대사관에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중국이 새로운 군사 혁신, 즉 치명적인 기능을 갖춘 로봇개를 공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었어요. 세계 방위 산업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세계는 변화하고 있었고 갑자기 우리의 프로젝트의 중요성도 달라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잠시 당황했어요.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기술적 돌파구가 아니었어요. 이 혁신은 방위산업 전체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K9PL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때 폴란드의 방위 능력 향상을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더 크고
긴급한 글로벌 대응의 일환이 되었어요.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에게 쏠려 있었고 그 압박감은 엄청났어요. 우리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곧바로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들어갔어요. 회의실에는 진지한 표정들이 가득했고 책임감의 무게가 공기 속에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계약을 협상하거나 기술 사양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제 세계 군사력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폴란드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한국 측에서도 같은 긴장감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황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어요. 논의는 치열했고 한마디 한마디 하나의 제안마다 신중하게 다루어졌어요. 실수할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연대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일이 단순히 방위 계약이나 기술적 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수호자였어요. 세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우리의 임무는 그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목적의식도 함께 느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동맹이었고 우리의 임무는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제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단순히 직업적인 프로젝트로 시작된 일이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 상황의 긴박함,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책임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것은 단지 기계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이 남아 있었어요. 협상이 길어지면서 매일이 그저 흐릿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압박감은 엄청났고 끊임없는 회의와 논의,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계획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정신없이 바빴죠. 제 삶은 기술적인 용어와 중대한 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고 그 모든 무게가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잠깐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의 조용한 골목길에 숨겨진 작은 칵테일 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아담했고 따뜻한 조명과 나무 테이블이 주는 안락함 덕분에 마치 집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끌어들인 것은 바텐더인 민혁이었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와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의 존재에는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바깥의 혼란이 잠시나마 멈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칵테일을 마시러 갔어요. 일의 강도에서 벗어나 잠깐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곧 매일 그곳을 찾게 되었어요. 맛있는 칵테일뿐만 아니라 민혁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서요. 그가 가진 조용하고 사려 깊은 모습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민혁이 제게 하루가 어땠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 정도였어요. 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제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가 단순히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제가 K9 썬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자 민혁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단순한 바텐더가 아니었어요. 민혁은 동물 행동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고 특히 기술이 자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그것은 국가 방어와 안전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민혁의 관점은 달랐어요. 그는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 후로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매일 칵테일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민혁은 기술과 자연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었어요. 그는 동물들이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야기했고 작은 변화가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인간 세계와의 연결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무기 시스템이 어떻게 지구의 섬세한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어느 날 오후 우리는 근처의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민혁이 한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그것이 한국 고유의 감정이라고 했어요.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희망이 섞인 깊은 감정이죠.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문화를 형성한 것이라고 했어요. 한은 고통과 상실을 알면서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감정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일이 떠올랐어요. 민혁은 한을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에 비유했어요. 각국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면서도 그 파괴력을 알면서도 평화를 희망하는 모습이요. 그 모순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K9 썬더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이 끝없는 순환의 일부였어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면서도 모두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민혁의 말은 그날 이후로도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저는 항상 제1의 안전을 위해서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두려움과 보복의 끝없는 순환에 일조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깨달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제 경력 전체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조용한 카페에서 민혁의 이야기와 함께 앉아 있으면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세계의 일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민혁은 제 일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생각을 바꾸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드럽고 사려 깊은 관점은 제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계약과 협상, 기술 사양을 넘어서서 우리는 더 큰 세계의 일부였고 그 세계는 그 나름의 리듬과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은 여전히 바쁘고 협상은 계속해서 긴박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K9 썬더가 단순한 군사 장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였고 국경과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도구였지만 동시에 상징이었어요. 혼란 속에서 우리가 모두 지키고자 하는 섬세한 균형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 작은 칵테일바에서 민혁의 조용한 지혜와 함께 저는 제 여정이 단지 방어와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 자신만의 균형을 찾는 여정이기도 했어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무렵 마자와 저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을 마침내 이뤘어요. K9PL 계약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는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중요한 승리를 의미했죠. 그저 계약 이상의 성과였어요. 서로 다른 역사, 문화, 목표를 가진 두 나라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했다는 상징이었죠. 우리는 쉼없이 일했고 그 성취감은 분명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호텔방에 혼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제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프로젝트를 완성한 뒤 느끼는 익숙한 승리감이 이번엔 그다지 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생각은 자연스레 민혁과 나눴던 대화들로 돌아갔어요. 평범한 바텐더 같았던 그가 어떻게 그리 조용히 제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었는지 그의 통찰이 떠올랐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방위 시스템 전문가로서 제 나라의 안전에 기여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 일은 언제나 명확했죠. 기술적이고 전략과 보호에 초점을 맞췄어요. 힘이란 제가 잘 아는 것이었고 국가의 힘은 그 나라가 자신을 얼마나 잘 방어하고 전쟁의 도구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정한 힘은 우리가 가진 힘의 결과를 이해하고 언제 그것을 사용할지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혁이 말한 균형과 자연에 관한 통찰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말한 기술이 어떻게 생명의 조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K9 썬더 시스템은 강력했지만 우리는 이 기술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공포와 파괴의 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을 바라보면서 저는 단지 현대적인 빌딩과 오래된 궁궐을 본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이 이룩한 섬세한 균형을 보았어요. 그들은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탄력성에서도 균형을 이루었어요. 이 나라는 수많은 고난을 견뎌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번영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지키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교훈이요. 민혁과의 대화는 제 일에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방위 장비는 단순한 보호수단이 아니라 힘과 책임에 대한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우리가 만든 모든 진보는 그에 따른 영향을 가져왔어요. 환경, 사회, 삶의 모든 부분에 말이죠. 이는 단순히 국경과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였어요. 한국을 떠나 폴란드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이뤄낸 일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단순한 프로젝트 이상의 것을 이곳에 두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 나라, 그 풍부한 역사, 기술적 역량, 그리고 깊은 균형 감각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떠나는 중이었죠. 짐을 싸면서 저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나와 지금 한국을 떠나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의 저는 그동안 제가 해온 일뿐만 아니라 만난 사람들과 배운 교훈들로 형성된 것이었어요. 한국은 진정한 힘이란 가장 진보된 시스템이나 최고의 전략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힘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는 마치 하나의 장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의 모습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단순한 계약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균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었고 방위라는 즉각적인 필요를 넘어서 삶 자체의 더 넓은 맥락을 보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힘이 무책임하게 휘둘리면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지혜와 책임, 그리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었죠. 이 교훈은 제 일뿐만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더 높이 날아오를 때 제 안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방위 전문가로서 한국에 왔지만 이제 세상과 제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떠나는 중이었어요.